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원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정석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뒤늦게 지금이라도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학원 블로그를 처음 하셨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그 강의에서 큰 틀의 맥락, 그리고 주변 학원에 비해서 성과를 더 내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실 거고요. 혹시나 내가 블로그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블로그 방법을 점검하시면서 거기서 시너지를 엄청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효율이 경쟁력이다, 즉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요, 마케팅 전문가의 사례를 통해서 실리적인 마케팅 방법을 이해하자, 그리고 우리 학원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컨텐츠를 마케팅 로직에 담아야 되죠. 그 로직에 담아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학원의 온라인에서 돋보이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마케팅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실전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경력은 14년 차고요. 2014년도에 학원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등 학원의 비밀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0여 개의 학원을 실전에서 마케팅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 마케팅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원 마케팅은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전국에 있는 학원가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학원 관리, 내부 원생, 재원생 관리에 신경만 써도 되는 그런 지역들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학원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야, 이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1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2부가 이제 메인입니다. 1부에서 맥락을 잡았다면 2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에 대한 실전 마케팅을 제가 했던 방식에 따라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는 상위 노출 관점에서 지역에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일부 전략편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4부가 진짜 중요하죠. 똑같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학원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컨텐츠로 녹여서 얘를 지역에서 마케팅을 시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인데요. 10가지 성공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학원에 맞는 마케팅 채널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제가 책을 쓰고 나서 팬데믹 전에 강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해오름에서도 했었고 훈장마을에서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뵀던 원장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공부하러 다니기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장님들이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걸 다 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점해야 되는, 선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고 이후에 연결해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즉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장은 옵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페이스북 광고를 제가 2019년도 8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페이스북 광고 60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23명의 신규 원생을 모았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마케팅은 별도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이 내용만 보면 페이스북 광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페이스북 광고는 타임라인으로 흘러가죠.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타임라인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재원생들도 있을 수 있고 잠재 고객도 로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가 그냥 타임라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주목도를 딱 준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2차 액션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2차 액션이 뭐냐? 검증이죠.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근데 검색 마케팅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시 이탈하게 되죠. 페이스북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광고비가 비싸게 나갑니다. 이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무조건 돌려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블로그도 되게 잘하는 원장님들이 계시죠. 인스타도 되게 잘하는 그냥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소수의 몇몇 분들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원가에서는 검색 마케팅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을 확장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종류 정말 많죠. 검색 마케팅, 페이스북, 리타게팅, 마케팅 자동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게 마케팅 자동화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바쁘세요. 이 많은 거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는 검색 마케팅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님이 학원을 검색하는 그 순간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검색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먼저 전략부터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작업하면 되겠네? 어느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 이 학원은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면 되겠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팅이 스타트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진행하는 거랑 앞단에서 이 지역에 맞는, 이 학원에 맞는 그런 방법, 그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하는 거는 시작부터가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키워드라는 걸 수집을 하게 되고요. 학원 마케팅에서 지도는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지도 다들 등록해 놓으셨을 텐데요. 여기에도 이제 시너지를 높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블로그. 자, 블로그도 그냥 무작정 글을 쓰는 거랑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거랑 이것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블로그 작업에서 특정한 작업을 하면 반드시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정한 작업. 이 특정한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광고 매체로 노출을 시킬 컨텐츠. 그 컨텐츠가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라고 표현합니다. 그 킬러 컨텐츠는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글이죠. 근데 그 안에는 우리 학원의 특장점, 재원생들의 변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 이 학원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지도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단 하나의 글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글이 되어져 있으면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를 하는 거죠. 상위 노출에 관련된 홍보. 그리고 맘카페는 일종의 옵션입니다. 제가 맘카페를 꽤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댓글로. 어디 학원 어때요? 그 학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다 들통나죠. 그래서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블로그 마케팅과 같은 맥락인데 학원의 특장점을 정리하고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교육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형태의 맘카페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각기 작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키워드 수집 됐잖아요. 특정 지역의 키워드 수집이 되어져 있으면 그게 지도, 블로그, 광고 이런 것들이 채널, 일종의 허들처럼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광고에도 보이네, 블로그에도 보이네, 지도에도 보이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킬러 컨텐츠, 즉 블로그에 썼던 킬러 컨텐츠를 가장 짧은 동선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지도에서 블로그 영역 있죠. 그거 클릭하면 대체로 어디로 가게 되죠?
최신 글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최신 글을 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킬러 컨텐츠를 다이렉트로 보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해놓습니다. 즉 지도에서 블로그에 최신 글이 아니라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가장 정리를 잘 해놓은 킬러 컨텐츠, 거기가 바로 노출되게 한다는 거죠. 키워드 광고에서도 킬러 컨텐츠를 보게 하고 맘카페에서도 킬러 컨텐츠를 보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블로그 안에서도 블로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부 링크. 내부 링크를 통해서 킬러 컨텐츠를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킬러 컨텐츠를 가장 잘 보게 하는 카테고리의 배치, 카테고리의 어느 위치에 킬러 컨텐츠를 배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떤 제목을 줘서 이 글을 읽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바탕 딱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짧은 동선에서 내가 우리 학원을 홍보해 놓은 가장 유용한 글을 보게 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여기서 점검 포인트. 자, 어느 학원이 인스타로 대박이 났다더라, 유튜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잠시 검색 마케팅은 제대로 세팅되어져 있는지, 지역 내에서 우리 학원이 잘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을 검증하려고 하는 학부모가 우리 학원 명을 검색했을 때 우리 학원이 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노출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등 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